매일 아침 확인하는 은행 앱 속의 잔고가 사실은 거대한 착시 현상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숫자를 늘리기 위해 시간을 팔고 건강을 갈아넣으며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응시해 두십시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지폐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놓인 얼음 조각처럼 여러분의 구매력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가 아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19년 7,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었던 순대국밥이 지금은 만 원을 훌쩍 넘겨 1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50% 올랐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순진한 계산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쓰레기통으로 처박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년 전 은행 예금에 1억 원을 넣어두고 이자만 꼬박꼬박 받으며 안심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숫자상으로는 1억 원이 그대로 있거나 약간의 이자가 붙어 늘어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는 3분의 2로 줄어들었고 마트에서 담을 수 있는 카트의 양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밤 여러분의 금고에 침입해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합법적인 사기이자 강제적인 세금 징수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때마다 기존에 화폐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부는 공중분해되어 먼저 돈을 받는 집단으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 범인은 바로 화폐 시스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 태어날 때부터 종이화폐라는 시스템 속에 살아서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종이 지폐가 진짜 돈으로 대접받은 기간은 인류 역사 5,000년 중 고작 50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전 세계의 똑똑한 부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내 금고에 금괴를 쌓고 차가운 하드웨어 지갑에 비트코인을 옮겨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돈과 가짜 돈의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은행 잔고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1971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71년 8월 15일 미국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TV 긴급 성명을 통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경제정책 하나가 바뀐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지켜왔던 화폐의 닻이 끊어지고 돈이 망망대해로 표류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전까지의 달러는 금 보관증과 같아서 언제든지 은행에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어야 했기에 함부로 찍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닉슨 쇼크 이후의 달러는 그저 정부의 신용 하나로 유지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이 충격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71년 당시 1온스의 금을 사기 위해서는 단돈 35달러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1온스의 금 가격은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금의 가치가 70배나 오른 것일까요?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70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금은 고대 이집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1온스일 뿐이고 화학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미친 듯이 늘어난 종이 화폐의 양뿐입니다. 중앙은행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양적 완화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쓰며 시장에 돈을 살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헬리콥터 위에서 돈다발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일시적으로는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은 환각을 줍니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필연적으로 자산 가격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식이 오르고 명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은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돈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 속에서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은 튜브도 없이 쓰나미에 휩쓸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실하게 저축만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공 공식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가 성실한 저축가를 벌하고 빚을 내서 실물 자산을 산 투기꾼에게 상을 주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와 각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화량 차트가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종이배에서 탈출해
우리를 지켜줄 튼튼한 방주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수천 년을 버텨온 금과 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으로 떠오르는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자산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류가 찾아낸 최초이자 최후의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그저 반짝이는 장신구나 부자들의 전유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의 본질은 원소기호 AU79번 썩지 않고 녹슬지 않으며 그 누구의 빚도 아닌 유일한 실물 화폐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조 원이 생성되는 원화와 달리 금은 지구 깊숙한 곳에서 인간이 목숨을 걸고 캐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물리적 장벽이 바로 금의 가치를 지키는 철벽 방어막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금화 한 잎이면 최고급 정장인 토가 한 벌과 가죽신을 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금 1온스의 가격은 최고급 정장 한 벌과 구두를 살 수 있는 구매력과 거의 일치합니다. 화폐의 이름이 바뀌고 제국이 멸망하고 전쟁이 터져도 금은 묵묵히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온 것입니다. 반면 은은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불리며 금과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 화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거의 모든 곳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금은 한번 캐내면 금고에 보관되어 사라지지 않지만 은은 산업용으로 쓰이고 나면 소모되어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공급은 줄어드는데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은의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찾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반복된 패턴이며 이번 사이클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금과 은의 치명적인 단점인 보관과 이동의 불편함을 해결한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월가에서 가장 보수적인 자산 운용사들조차 이제는 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 발견된 절대적 희소성의 디지털 물체입니다. 금은 가격이 오르면 채굴을 늘리지만 비트코인은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2100만 개라는 총 발행량은 알고리즘에 의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명령해도 바꿀 수 없으며 위변조도 안 됩니다. 4년마다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공급은 주는데 기관이 매집한다면 가격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국경과 압류가 없으며 수조원을 10분 만에 전송합니다. 이는 금의 물리적 제약을 해결한 혁명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는 성장을 위한 기회비용입니다. 금, 은,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에서 자산을 대피시키는 공통 목표가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자산들이 커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역사상 권력 집단이 발행권을 순순히 내려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1933년 미국은 국민의 금 보유를 불법으로 정하고 강제 몰수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재산권은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제 훨씬 더 무서운 무기인 디지털 화폐 CBDC를 준비 중입니다. CBDC는 완벽한 통제와 감시이며 모든 활동이 실시간 기록됩니다. 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결제를 강제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유를 목줄로 통제하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오면 통제받지 않는 금과 비트코인 가치는 폭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개인 지갑을 불법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통제 시스템이 충돌하기 직전의 폭풍전야에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 금과 비트코인이 장부상 허상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ETF나 거래소에 맡겨둔 자산은 진정한 소유가 아닌 청구권일 뿐입니다. 고객 자산을 담보로 투자하는 재담보관행이 금융 역사에 존재합니다. 뱅크런이 터지면 99명은 금괴 대신 종이 쪼가리만 쥐게 될 것입니다. 내 지갑에 없는 코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닌 생존 수칙입니다. 진정한 실물 자산 투자는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을 산다면 실물을 직접 사서 나만이 아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비트코인을 산다면 즉시 콜드 월렛으로 옮겨 압류 위험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귀찮고 번거롭지만 시스템이 마비되어도 내 자산은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보험이 필요할 때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래는 인플레 폭주, 디플레이션, 시스템 리셋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정답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자산 일부는 시스템 외부에 두십시오. 금 5%, 은 2%, 비트코인 3%의 배분은 위기 시 자산을 지키는 득이 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관심 없을 때 모으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은 이제 박물관에 가야 할 유물입니다. 투자가 강제되는 시대를 살며 우리는 모두 금융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투자는 금을 사는 게 아닌 여러분의 금융지능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는지 스스로 공부하고 검증하십시오. 확신이 섰다면 아주 작은 금액부터 실제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은화 한 잎을 사보고 코인을 옮겨보는 경험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지 않고 결국 벼락거지가 될 뿐입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가 옵니다. 휩쓸리겠습니까? 서핑을 즐기겠습니까? 이 영상이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